YTN 이동현 유성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 민심은 숫자다 코너입니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위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대형 이슈가 터졌죠.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건이 지지율에 영향을 좀 미쳤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땠습니까, 한 주간? 네, 오늘 압축적으로 2개 준비했습니다. 예. 내용은 좀 알찬데요. 먼저 첫 번째는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전국 201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고요. 예. 또 월화수 NBS 전국 1011명입니다. NBS는 이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를 보인 조사였었고, 자동 면접 방식. 오마이뉴스 조사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2.2% 포인트 자동 응답 방식입니다. 먼저 전체 적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마이뉴스에서 이재명 지사가 27.0. 오마이뉴스는 격주로 조사를 하거든요. 예. 지난 2주 대비 2.1%포인트 올랐고요. 윤석열 예비 후보 24.2%, 2.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1, 2위 등 순위가 좀 바뀌었고요. 또 홍준표 후보 말씀 안 드릴 수 없는데 홍준표 의원 15.6%, 2주 전보다 7.5%포인트 올랐습니다. 예. 따블 쳤는데요. 이낙연 대표와 자리 바꿈을 했습니다. MBS 조사 전체 적합도에서 이재명 25, 윤석열 17, 홍준표 13, 이낙연 10이 나왔고요. 진영별 적합도 보자면 진보 진영에서는 이재명 32, 이낙연 17, MBS 조사. 보수 진영에서는 홍준표 24, 윤석열 18, 유승민 9 나왔고요. 오마이뉴스 리얼미터 조사 진보 진영 적합도를 보자면은 이재명 34.9, 이낙연 26.0. 범보수에서 보자면 홍준표 의원이 32.6, 윤석열 25.8. 오차범위 밖에서 자리 바꿈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자면 이제 보수 진영에서 보자면 2주 전 대비 MBS 조사에서도 홍준표 의원이 답을 쳤고요. 정리하자면은 이번 주 이제 여론조사 보는 포인트는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는 대전 충청, 세종 충북까지 포함해서 그 여파가 어떻게 되는지 경선 끝나고 바로 월화수 조사를 했기 때문에 예. 그 흐름이 어떻게 반영되었느냐라는 것이고, 국민의힘 지지도를 보는 관점은 이를테면 윤석열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의 여파, 또 홍준표 의원의 상승세가 어디까지 가는가. 예. 그 두 가지인데 정리하자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상승세가 거듭 확인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윤석열 총장은 MBS 조사, 리얼미터 조사 두 조사 모두 순위 바꿈, 특히 이제 오마이뉴스 조사에서 보면 오차범위 밖으로도 홍준표 의원에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재명 지사의 강세, 윤석열 후보가 좀 떨어졌다. 그리고 보수 적합도에서는 윤석열과 홍준표가 뒤집어졌다. 뭐 이런 건데 주목할 부분은 지금까지는 ARS 조사에서는 윤석열 우위,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이재명 우위 이렇게 지켜왔는데 이번에 리얼미터에서 이게 뒤바뀌었어요.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한 달 전에 이제 이재명 지사 측에서 이제 그런 보도 자료를 낸 적이 있어요. ARS에서도 오차 범위 내로 붙었다. 왜냐하면 이제 조사 방법에 따라서 이제 전화 면접과 이제 ARS 이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무응답증의 차이, 샤이 팩터 이 요인인데, 이제 ARS 방식에서도 이재명 지사가 윤석열 총장을 오차 범위 내지만 앞섰다는 예. 것은 흐름이 이제 조사 방법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큰 구조적인 흐름이 있다. 그동안 조사 방법의 차이로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조사 방법론을 논할 수 없는 수준에서의 흐름 차가 분명히 보였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이 결과는 이재명 캠프에서 상당히 고무적이겠습니다. 고무적입니다. 예. 이 세 가지를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배철호 의원께서 정리해 주신 것처럼 이제 윤석열 후보가 빠지고 있는데 특히 빠지고 있는 포인트가 어디냐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언론들에서 짚고 있는 지점은 특히나 고발사주 의혹이 벌써 터진 지가 한 열흘 가까이 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지금 여론조사에
경향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 근데 이제 그 경향이 어디에 주로 반영이 되느냐를 살펴봤을 때는 중도층 쪽에 좀 더 강한 타격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분석들입니다. 오늘 이제 오마이뉴스 리얼미터 조사를 보더라도 충청권 그리고 뭐 인천 경기 지역 50대, 60대 쪽에서 지금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빠졌는데 그 계층들이 이 중도적인 어떤 성향 혹은 뭐 중간적인 입장에 있던 분들이 좀 많은 쪽이라서 그 타격이 좀 직접 가는 것 같다라는 거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일종의 이제 컨벤션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느낌이 하나 있고요. 동시에 또 홍준표 후보의 급부상이 연속적인 지표로 이제 확인되고 있는 그 전에는 이제 돌출된 변수 정도로 좀 평가가 좀 이렇게 막혀 있던 지점에서 경향성으로 좀 또렷하게 보인다라는 지점일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다자 구도에서는 어쨌든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는 뒤지긴 합니다만 보수 후보 내 적합도 따지면 이제 역전한 게 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 캠프에서 아마 그건 민주당 지지층들이 홍준표 많이 찍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꼭 그렇게만은 설명드릴 수 없는 것이 예. 이번에 이제 홍준표 의원께 전체 적합도를 보자면은 TK에서 이전 2주 전까지만 해도 10.8 겨우 두 자릿수 찍었는데 이번 조사에서 22.7로 더블 찍었어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지난 2주 전에서는 14.2였지만 예. 이번에는 30.1 나왔거든요. 그만큼 오늘 대구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대구시의회 전현직 의원들 그 관계자들 1,500명이 홍준표 의원 지지선을 했습니다. 즉 뭐냐 윤석열로는 불안하다. 아하. 검증되고 확인된 홍준표 아니냐. 예. 물론 민주당, 열린민주당 등 야권에서 일부 홍준표 의원을 적합하다고 응답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 하나만으로는 이렇게 더블 치거나 30을 넘는 수치를 만들 수는 없거든요. 예. 만약 역선택이다라고 주장한다면은 민주당 야권 지지층에서 40 넘는 수치가 나오고 적어도 50 가까이 나오고 국민의힘에서 뭐 두 자릿수 겨우 나온다면 이 역선택이다라고 할 텐데 그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지지층 내에서도 또렷한 상승세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마냥 역선택이라고 주장하기에는 좀 과한 주장이다. 또 하지만 일부 민주당 등 여권 지지층에서 흘러오는 것도 일부 네. 있긴 있습니다. 이게 참 이렇게 되면은 홍준표 후보가 추석 전 골든 크로스가 된다 계속 주장했었는데 뭐 그렇죠.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특히 이제 홍준표 후보 캠프 쪽에서 또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전체 야권의 파이를 키우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윤석열의 하락폭에 비해서 홍준표의 상승폭이 더 크다라는 이야기고 또 하나 지금 뭐 언론을 비롯해서 주목하고 있는 게 이제 2030 남성층의 지지가 홍준표 쪽으로 좀 집중이 되고 있다. 예. 이런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뭐 선명한 색깔이라든지 뭐 본인만의 어떤 직설적인 화법이라든지 이런 개인기가 작용하는 것도 있고 동시에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로 상징되는 20대 남성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준석 대표하고 이제 계속해서 좀 갈등 관계를 이어서 왔었기 때문에 그 반사 효과로 이제 홍준표 후보 쪽으로 2030 남성층의 이제 지지가 보수적인 남성층의 지지가 좀 몰려가는 이 두 개가 좀 만나면서 홍준표 이 상승 여력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거 아닌가 좀 싶긴 합니다. 정리하면 제가 한마디 보태자면 요즘 뭐 표현 그럼 줍줍이라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예. 저 이제 뭐 떨어진 거 줍고 이제 부스러기가 아니라 이건 줍줍이 아니라 쭉쭉입니다. 거의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듯이 그동안 또 관망했던 층들까지 이제 아까 우리 헬마우스 작가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냥 떨어지는 걸 주워받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동안 잠복해 있던 포테인을 쭉쭉 빨아당기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의원의 이제 지지율이 거푸 이제 추월하는 지표들 그리고 두 자릿수 상승은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결국 줍줍은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면요. 충청 경선에서 예상외로 이재명 많이 나오고 이낙연 얼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캠프에서는 좀 충격에 빠졌다. 하루 동안 일정을 취소할 정도였는데 어제 갑자기 이낙연 후보가 배수의 진이겠죠. 아무래도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 그러면서 정권 교체 모든 걸 바치겠다. 이렇게 정권 연장이죠. 연장에 모든 걸 바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똑같은 사안도 이런 뭐 효과 반감, 효과 가득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만약 이낙연 대표가 의원직을 사퇴를 하시더라도 그것이 이제 경선 레이스가 시작이 될 때 나는 모든 것이 경선에 다 올인하겠다, 모두 걸게 하겠다라고 하면 그 진정성이 읽혔을 텐데 이게 이제 반전 카드로 활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진정성의 의구심이 가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오늘 또 이제 서른 의원까지 또 거들고 나셨어요. 나도 던지겠다. 도대체 이게 자기 지지율 상승을 위해서 국민과 약속한 지역구 국민과 약속한 의원직을 자기 이제 정치적인 도구로 쓰는 게 과연 맞냐. 오히려 서른 의원까지 보태면서 논란이 이제 그나마 이낙연 대표 이제 사적생 돌아갈 자리까지 불 지르고 간다라는 것이 오늘 서른 의원까지 보태시면서 이게 좀 장면이 좀 희한하게 좀 전개가 되어버렸어요. 정리하자면은 효과 없는 오히려 마이너스다. 영향을 받은 수가 아니냐. 좀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무슨 국회의원 배지가 치킨집 쿠폰도 아니고 말이죠. 그냥 던지고 싶으면 던질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아닌 건데 어떻게 보면 좀 이미지상으로도 좀 안 좋은 모양새가 된 것이 오늘 지금 이낙연 그 의원 쪽에서 의원실의 짐을 다 뺐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얼마 전에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했었던 그 행보하고 굉장히 좀 유사하게 겹쳐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윤희숙 의원도 사퇴서를 던진 이후에 직후에 바로 이제 의원실 집기들을 빼는 그림을 연출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민주당 지지층으로서는 좀 고론스러운 것이 실제로 만약에 이낙연 그 후보의 국회의원직 그 사퇴서를 처리를 본회의에서 하게 되면 윤희숙 의원의 사퇴서하고 같이 처리를 하게 되는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될 거고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렇게 좀 좋아 보이는 모양새는 아니다. 이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이건 뭐 두 분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정치 평론가,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며칠 안 남았죠. 12일 날 1차 슈퍼위크. 그러니까 당원 대의원뿐만이 아니고 일반 경선인단도 참여하는 슈퍼위크가 오픈되는데 일단 대구 경북 당원 대의원들의 투표율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대의원은 80%를 지금 넘었던데 그 충청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높은 투표율. 대구 경북이 강원도까지 포함입니다만 어쨌든 이재명 후보의 텃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오늘 그 대구에 이어서 안동까지도 이제 안동에서도 이제 지지 선언을 하셨더라고요. 예. 이게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호남이라고 해서 호남 출신을 선호하진 않아요. 예. 그분들에게 중요한 거는 정체성, 얼만큼 호남 정신을 충실하냐. 그리고 민주당의 노선에 충실하냐인데 이제 또 물론 그 고향이면 아무래도 어드밴티지는 더 있겠지요. 그런데 이제 지금 TK도 이렇게 뭐 이낙연 대표가 좀 아쉬웠던 게 월요일 날 아무리 그 지난 주말 성적표를 받으면서 충격이 있더라도 TK 약속을 1시간 남겨두고 전격 취소를 하셨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TK에서 뭐 버리더라도 호남에 올인하겠다. 물론 전략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그만큼 TK에서 약세를 혹은 TK에서의 그 낙폭을 인정한다는 그런 반증이라는 점 그리고 이제 TK에서의 강세는 다들 뭐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문제는 이제 TK에서 나오는 표보다는 1라운드에서 나오는 64만 명으로 이야기되는 그 표에 더 집중하겠다라는 건데요. 지금 일련의 그런 일환으로 오늘 뭐 의원직 사태도 그런 일환으로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흐름 어제 오늘 아까 제가 리얼미터 조사 MBS 조사가 뭐냐면 충청 결과가 반영되었다. 그리고 컨벤션 효과의 크기가 얼만큼 있냐 이것이 이제 오늘 보는 포인트라고 했는데 두 조사 모두 공통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전주보다도 더 살이 붙었던 지지율이 한정 더 견조하게 흘러가는 이런 점은 이낙연 대표도 오늘 충청 결과와 함께 오늘 여론조사 결과까지 이중으로 상처를 더 씌우는 그런 악하게 좀 작용한 점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배 의원 말처럼 아마 대구 경북의 당원 대의원 수는 이재명 후보가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제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이제 12일 날 슈퍼위크 이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어떻게 봐? 60% 넘을 거라 봐요? 지금 이제 일반 그 경선인단이 이제 참여하는 경우는 일반 여론조사를 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배 의원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오늘 나왔던 리얼미터 오마이뉴스 여론조사만 하더라도 특히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이 좀 더 강하게 결집하는, 그러니까 상승하는 지금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조사 때도 이미 과반을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얻었는데 오늘 조사 보니까 이제 53.8%, 오히려 이제 2.8%가 더 올랐다. 그렇다면 아마 이제 컨벤션 효과가 더 강하게 지금 그 발생하는 걸로 볼 수 있겠고, 반면에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당 지지층 내 선호도가 이제 31.4%, 예. 직전 조사하고 거의 같게 나왔습니다. 사실상 답보 상태인 거고, 그러면 아무래도 일반 여론조사를 따라가는 선거인단이라고 본다면 이 결과가 거의 비슷하게, 그러니까 과반에 가깝거나 이를 넘기는 이를 넘기는 결과를 아마 이제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기대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마디 더 보태자면 이번 그 충청권 대전 세종 충청권에서 발표되었던 수치가 다른 기관들 정례조사로 발표하는 NBS, KSOI, 리얼미터 조사에서의 민주당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의 결과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예. 거의 뭐 1% 내외의 차이를 보였는데 그 슈퍼위크 국민선거인단도 그 흐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조금 더 벌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럼 배 의원은 50 중후반 바라봅니까? 제가 사실 그 예측은 제가 굉장히 좀 보수적 방어적으로 하는 입장인데 오늘 MBS 조사에서 보자면 그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재명 선호도가 54% 나왔거든요. 예. 아마 제가 본 수치 중에서는 50 중반을 거의 처음 터치한 수준이다. 55라는 수치는 아마 저도 처음 보는 수치에 가까운데 그 당원들보다는 조금 더 상승 쪽에 좀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또 같이 보셔야 되는 게 이 과반 저지를 하려면 이낙연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뭐 추미애 후보나 정세균 후보나 김두관 후보나 박용진 후보처럼 이제 다른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야 과반 저지를 위한 이제 가능성이 열리는데 지금 추세로 봐서는 전반적으로 오히려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같이 좀 평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정권 교체나 정권 연장이냐 이 두 가지의 질문지를 가지고 물었을 때는 정권 교체가 조금 더 높습니다. 높고 그 성패를 결정짓는다고 하는 인구가 제일 많이 있는 경기도에서는 뭐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부터 아마 쭉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좀 높고, 다음 서울에서는 야권이 또 좀 높은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후보 투영 그 지지 투영보다는 오늘 MBS 발표한 정당 지지도가 그 방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그 대목을 유실히 나타낼 수 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이 29, 국민의힘 37. 아직도 뭐 오차범위 내지만 그 민주당이 좀 우위 내지는 그 호의적인 그 평가를 못 받고 있고 또 문제는 뭐냐면 최근부터 다시 이제 부동산 불이 조금씩 이제 붙기 시작했어요. 뭐 전세값 연일 상승, 이제 또 금리 인상에 따른 뭐 그런 문제들도 있어서 만약 부동산 불이 가을 이사철과 물려서 재현된다라면 겨우 이제 경선으로 좀 분위기 반전시킬 수 있는 분위기가 또 부동산을 또 찬물기 얹어버리면 다시 한 번 더 또 어려워질 수 있는, 사실 지금 정권 교체 혹은 정권 재창출에 55대 45 혹은 50 초반 40 후반으로 몰려있는 것은 부동산 요인이 좀 결정적으로 작동하고 있거든요. 다시 이제 가을 이사철 혹은 이런 문제들에 부동산 문제 재현된다면 서울에서는 굉장히 좀 아프게 뼈 때리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여전히 있다. 그 말씀 좀 드릴 수 있죠. 그 뭐 민주당이 지금껏 승리한 대통령 선거를 봤을 때 서울에서 패하고 대통령 선거를 이긴다. 이거 상상이 어렵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중도층의 그 향배를 가늠할 때도 이제 서울의 민심이 굉장히 중요하고 뭐 인구도 물론 많습니다만 그런 측면이 있는데, 다만 이제 이번 그 선거 같은 경우는 진영 간의 대결, 그러니까 정권 교체냐 뭐 정권 연장이냐를 두고 이제 대결을 하는 양상도 중요하지만 좀 독특하게 이재명 후보가 여권 후보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유권자층의 일부에서는
이재명으로 바뀌더라도 이제 정권 교체의 성격이 있다라는 평가들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선 초반만 하더라도 이제 강성 친문 진영 쪽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고 워낙 또 골이 깊은 걸로 또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이재명 후보 특유의 독특한 포지션이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 좀 오늘 그 리얼미터 오마이뉴스 조사에서 특이할 만한 점이 각 지역별로 후보들이 어느 정도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느냐를 봤을 때 경기도권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나옵니다. 이제 오늘 조사에서는 32.7%가 나왔는데 윤석열 후보가 22.4% 나왔고요. 근데 이 정도 격차가 어디랑 비교될 만하냐면 이제 경북권에서 윤석열 후보가 받는 수준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예. 경기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일종의 그 중간지대 스윙보터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 정도의 강도로 지지를 받는다는 거는 이제 앞으로 좀 장기적인 레이스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유리한 포지션을 점하고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일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민주당이 승리했을 때는 서울에서 다 이겼다. 패배했을 때는 경기에서 다 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제가 말씀드렸고 하나만 더 볼까요? 이번 대통령 선거에 과연 삼지대가 있을 것이냐, 혹은 정의당이 과거처럼 의미 있는 퍼센테이지를 올릴 것이냐,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거는 양 정당 모두, 양 진영 모두 이제 진보 민주당 쪽에서는 정의당의 어떤 포션 비중,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국민의당, 뭐 김동연까지도 그렇게 좀 보고 있던데요. 사실 이 네이더 이펙트라 그러거든요. 뭐 가장 우리한테는 쉽게 말하는 이인재 효과나 똑같은 말인데요. 지금 뭐냐면 비슷한 컬러의 후보가 독자 출마함으로써 합치면 이길 수 있는데 독자 출마하면서 빠지는 만큼 진다. 예. 지금 이제 두 쪽 다 마찬가지예요. 민주당에서는 정의당,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당, 둘 다 그 연합 전선을 펼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러면 이제 정의당, 국민의당 모두 이제 우리 갈 길 가겠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두 진영 모두 정의당, 국민의당 모두 아마 엄청난 압박이 들어올 겁니다. 지금은 뭐 같이 한다라는 말을 못하죠. 왜냐하면 자기들 레이스를 뛰는 입장에서는 이제 출발선에 이제 겨우 선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걸 밝혀야 되는 상황인데, 아마 그 나중에 가을 지나고 겨울 안에 단일화 압박이 2012년만큼 강하게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예. 다만 제가 배 의원님 말씀에 한마디만 더 얹자면 이런 걸 같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이제 심상정 후보가 한 6% 정도를 가져갔는데요. 예. 이번 대선 때는 이제 그 정도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평가인 게, 정의당이 그동안에 좀 그 구조적인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소위 말하는 이제 좌파 진영하고 이제 진보적인 리버럴 진영, 개혁적 리버럴 진영이 이제 같이 있는 형태였는데, 한 3, 4년을 지나는 동안에 당원층이나 지지층이 좀 빠져나가서 상당수가 또 열린민주당이라는 또 대안적 변수 쪽으로 좀 그 이동을 해간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2017년 대선 때 6%까지 가져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마지막으로 배철호 의원, 그 윤석열 후보의 어제 기자회견, 지금 YTN 뉴스가 있는 전형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모습이 본인에게 과연 도움이 됐느냐, 대선 레이스에. 민주당은 국민 협박이다. 국민의힘의 유승민 의원은 분노 조절을 못한다. 홍준표 후보가. 또 홍준표 후보도 이게 국민한테 호통치는 모습이다. 이렇게 폄하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홍준표 의원 그 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로 가름하려고 했었는데 진행자께서 하시는 바람에 제가 할 말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서 이를테면은 뭐 본인이 이제 아무리 억울하다 손 치더라도, 그렇죠. 그것이 또 아무리 자기가 당당하다 손 치더라도 그것은 국민들에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태도의 문제, 내용은 내용대로, 태도는 태도대로, 그것은 결국 옳은 모습은 아니었다. 마이너스였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리얼미터 배철호 수석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